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 과거에 알고 지내던 많은 무속인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자료와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속인들에게 종종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무속과 민간신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한때 서울에서 영험하기로 매우 유명했던 모녀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알게 된 것은 경희대학교의 서정범 교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꽃이 한창 피어나던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김금화 선생의 배연신굿을 참관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신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만나봐야 할 무녀가 있습니다. 그러시며 종이에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주셨습니다. 그곳은 신당동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한 경월사였고 그 무녀의 이름은 바로 최보살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한국 무속과 민간신앙을 연구해온 서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하는 무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신당동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경월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보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뽀얗고 맑은 피부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유명 여배우 못지않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무당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서정범 교수님의 소개로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보살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신당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경월사의 신당은 다른 유명 무당들의 신당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갈하고 짜임새 있게 정돈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보살님은 이북 개성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에서 성장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학력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서울의 유명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무속계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은 신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굿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달랐습니다. 저는 굿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시는 신령님들이 기도에 더 빨리 감응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기도를 통해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월사에는 부유층보다 평범한 서민 신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왜 서정범 교수님께서 최보살님을 특별히 추천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최보살님의 점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점사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월사 최보살님을 처음 만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점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무속인들이 막상 나의 점사를 봐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점사를 부탁하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사에 희로애락이 다 있는 법인데 어디 한번 신령님께 여쭤봅시다. 그리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사를 보는 동안 여기 있는 조화를 유심히 보세요. 꽃봉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조화를 바라보며 점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조화의 꽃봉오리가 정말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화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최보살님의 점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최보살님은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였고 구청을 다니며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보살님은 마치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격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질 인연입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왜 서정범 교수님께서 최보살님을 특별히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월사 최보살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보살님과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전화가 계속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상담 문의 전화도 있었고 신도들의 안부 전화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느라 정작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요즘도 손님이 많으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러자 최보살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단골들의 손녀, 손자, 며느리들이 이제 신도가 되었어.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전화가 더 많이 오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문득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도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최보살님을 사당동 신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최보살님은 산으로 기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 번 기도길에 동행하며 많은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보살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최보살님은 무려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무속인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속인들은 일반적으로 상갓집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갓집 관련 연락조차 받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보살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고 유족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최보살님은 단순히 점을 잘 보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온 참 따뜻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